찰스 다우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 춥지만 정원은 한 해가 저물어 가도 우리는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 있을 행사들도 있습니다. 1월에는 서식스에 있는 웨스티 칼리지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고 2월 9일에는 르마누알 레이먼드 블랑의 레스토랑에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무경운 재배 강좌를 할 예정이고 무경운 정원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그리고 아마도 아일랜드로 두어 번 다녀올 계획도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 홈메이커스 강좌 페이지에 평일, 주말, 일부 오후 강좌 일정을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12월 14일이고 사실 오늘이 1년 중 오후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아침은 계속 더 어두워지지만 12월 14일부터는 오후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4시가 조금 넘으면 아직도 어둡고 보시다시피 날씨도 춥습니다. 그래서 이 잠두콩들은 지난 한 주 내내 서리가 내렸습니다. 지금이 오전 10시 반쯤인데도 여전히 영합니다. 기온이 잠깐 영하에서 벗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가 며칠 더 계속될 예정입니다. 얘네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잠두콩은 정말 놀라운 식물이에요. 이 잠두콩은 사실 평소보다 더 일찍 심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피복 작물로 키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녹비 작물이라고도 하는데 광합성을 통해 땅에 영양분을 다시 넣어주고 뿌리를 통해 탄소를 쌓아줍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이나 5월에 다른 작물을 심기 전에 이 잠두콩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 건너뛰어서 일부만 남기고 잠두콩을 수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고 여기에는 호밀이 있습니다.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 있으니 못 보셨다면 꼭 보세요. 호밀을 키우고 수확해 빵을 만드는 과정과 작은 재분기도 하나 마련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진 않네요. 여기에는 방아벌레 유충이 있었어요. 끔찍한 철사벌레죠. 해충이 있는 흙에서 뿌리를 갉아먹는 유충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 녀석들을 찾아내서 꽤 많이 잡아내고 눌러 죽였어요. 저희는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몇 가지를 시험 중이에요. 겨자, 그러니까 브라시카과 식물들 사이에 있는 게 겨자예요. 예를 들어 저기 있는 게 겨자인데 아주 늦게 뿌린 겨자였어요. 그리고 감자 덧도 있는데 거의 얼어붙었죠. 결국에는 그 안으로 방아벌레 유충이 들어가 먹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호밀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겨자는 좀 시들해 보이고 겨자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호밀이 더 튼튼해 보여요. 여기가 호밀이고 이게 두 번째예요. 씨앗이 이미 저렇게 많은 줄기를 만들었고 내년에 이걸 다시 볼 거예요. 저는 이게 튼튼하게 자라서 더 많은 빵을 만들 곡식을 수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는 순수한 겨자만 있어요. 이 겨자는 시납시스 알바라는 종류로 10월 초에 파종했어요. 그래서 꽤 크게 자랐어요. 9월 말까지 파종 가능하며 이후엔 서리로 죽어요. 무경운 농법에 매우 적합합니다. 잎과 뿌리 덕분에 토양에 탄소가 많이 더해지고 서리가 그것을 죽여줍니다. 그러면 줄기만 남게 되는데 그것들을 갈퀴로 긁어내면 봄에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10월에 겨자를 파종할 때 퇴비를 약간 올려주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봄 양파를 이식하기 전에 퇴비를 올려줬어요. 이 봄 양파들은 9월 30일에 땅에 심었습니다. 사실 꽤 많던 것들 중에서도 끝물이라 한 뭉치에 든 포기수가 더 적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월동작물로 잘 버티고 있고 뿌리도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수확이 끝나가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밭의 엔다이브와 상추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밭에서 10주 동안 이나 잘 수확했으니까요. 겉잎을 반복해서 따고 케일에서도 몇 잎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샐러드 밭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저 모든 식물들을 뽑아낼 것 같습니다. 아직 치워야 할 식물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여긴 겨자가 더 있고 우리는 다른 것도 시도해 봤어요. 이건 10월 10일에 조금 늦게 파종했고 그 사이 마늘도 심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최근까지 이 마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서리가 내릴 때까지 마늘은 서리 때문에 죽지 않고 서리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아이디어는 토양을 미생물이 풍부하게 만들어서 마늘에 도움이 되고 녹병이 덜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늘에 심각한 녹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든지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사보이 양배추는 겨울에 좋은 채소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녀석들은 아무리 서리가 내려도 꿋꿋하게 버팁니다. 정말 아름답게도 보이죠.
우리는 겉잎을 계속 제거해 왔는데 그게 확실히 사보이 양배추를 더 보기 좋게 하고 민달팽이 수도 줄여줍니다. 덧잎들은 트비더미로 보내고 이 사보이 양배추는 수확 때까지 잘 버틸 거예요. 겨울 내내는 아니어도 앞으로 2달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반면 이 식물들은 지금 많이 시들해 보입니다. 추위 때문인데 저건 퍼플 스프라우팅 브로콜리 베라티 클라렛이며 4월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 구조물을 설치했고 이 검은 망은 비둘기 차단용입니다. 평소엔 비둘기 피해가 크지 않지만 12월 추워지면 많이 들어옵니다. 곧 비둘기 피해도 보여드릴 텐데 비둘기가 식물 위에 앉으면 식물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제 저장해 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계획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고는 단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운 날씨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걸 위해 만든 건 아니었고 어디에 쓸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저장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이 저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아주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건 임시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얼어붙은 건 아니고 약간만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온도가 꽤 낮아서 섭씨 1도, 화씨 34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얼기 직전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서리에 강합니다. 샐러리약, 배추, 라디키오 같은 것들이요. 이 아름다운 흰색 양배추밭 그리고 화강한빛 적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약간 얼어도 괜찮아요. 저기 양동이에 있는 당근들도 마찬가지로 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페넬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은 단단한 펜넬이었거든요. 펜넬은 수분이 아주 많아서 제가 거기서 실수를 했어요. 설이 맞지 않게 따로 보관했어야 했는데요. 사실 이 사과들도 저를 놀라게 해요. 수분이 많은데도 얼 수 있죠. 바로 브렘니 사과예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라디키오도 있어요. 저건 약간 얼음기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 애들은 그런 걸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밖에서 완전히 얼거나 비를 맞아서 축축해지는 것보다 여기 안에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양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집 안에 두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얘네들이 건조한 공기에는 곰팡이가 잘 안 피고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비둘기 피해예요. 저렇게 잎맥 사이를 쪼아서 톱니처럼 된 잎을 보면 그건 전형적인 새의 흔적이에요. 어떤 새든 그럴 수 있지만 비둘기가 그렇게 해요. 보통 비둘기들은 위에 앉아 있다가 날아가기 전에 배설물을 남기고 가죠. 이번에는 방울양배추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방울양배추는 꽤 괜찮아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얼어 있는 상태로 수확하면 당연히 해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얼리면 당도가 높아져서 더 달콤해져요. 이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램스레터스라 이렇게 얼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램스레터스와 스웨덴 순무예요. 램스레터스는 완전히 얼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나중에 날씨가 조금 풀리거나 괜찮아지면 이걸 수확할 거예요. 이건 다양한 스웨덴 순무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아래쪽 잎들을 제거해 왔고 이제 비둘기들이 이 잎들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무들은 다 자랐으니까요. 제 경험으론 비둘기들이 순무 뿌리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요. 요 시금치. 지금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시금치를 먹지 않아요. 토끼가 시금치를 먹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토끼가 없어요. 다행히도. 그게 다양성이죠. 메달리아가 완전히 얼어 있다가 녹기 시작하면 정말 놀랄 만큼 달콤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정도 추위는 이 품종에겐 문제 없어요. 사실 모든 시금치는 추위에 강해야 하고 이 품종은 특히 잘 견딥니다. 좋아요, 한번 볼까요? 네, 태비입니다. 미안해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 있는 김에 비트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해요. 위에 얼음 보세요. 아직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린 이걸 잘 버틸 거예요. 가끔 비트가 이렇게 얼면 물러지기도 하는데 두고 봐야죠. 시험 삼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비트를 많이 수확해서 대부분 저장해 뒀거든요.
이건 오늘 아침에 뿌린 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얼어붙은 흙이 있어요. 여기 퇴비가 많진 않지만 정말 고품질 퇴비예요. 이 퇴비는 1년이 넘었어요. 잠시 후에 볼팔레트, 퇴비장, 바닥에서 나온 것도 있고 저희는 이걸 한 번만 뒤집고 체에 거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저건 지렁이 분변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기 나무 조각들도 보이죠? 저는 표면에 저런 나무 조각들이 있는 게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나무칩이 층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쯤 썩었거나 거의 썩은 나무 조각들일 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토양에 사는 곰팡이들에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퇴비를 뿌릴 때 완벽하게 보이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고품질의 퇴비라면 많이 뿌릴 필요도 없어요. 깊이로 따지면 1cm도 안 됐지만 반복적으로 퇴비를 뿌려서 제 토양은 지금 정말 비옥해졌어요. 저는 사실 요즘 대부분의 해에는 퇴비양을 줄이고 있어요. 이게 3칸 팔레트 퇴비 시스템이에요. 저쪽에는 아담이 여기서 옮겨서 뒤집은 퇴비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숙성 중이에요. 그리고 이게 현재 퇴비 더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퇴비 더미를 덮는 거예요. 이건 최근에 추가한 거예요. 저는 항상 당분도 더 넣었어요. 하지만 사실 약간의 온기가 있어요. 그냥 온도계를 거기에 넣어보면 주변 온도가 0도나 영하 1도인 것에 비해 25도가 나와요. 저는 그 정도면 완전히 만족해요. 보통 여름에는 그게 0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 시기에 온기가 생기면 정말 놀라워요. 온기를 만들려면 많은 녹색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작물 찌꺼기만 있고 사실 그게 조금 있을 뿐이에요. 계속 퇴비 더미를 채우세요. 뜨거워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봄에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건 통로에 활용하는 또 다른 쓰임새입니다. 주로 이게 그렇습니다. 아주 꽁꽁한 더미 나무칩이에요. 3주 전 지역 나무관리사가 가져다 줬고 30파운드 지불했습니다. 저에겐 꽤 많은 양이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가끔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저도 그분을 지원하고 싶었어요. 이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이건 만들어진 지 3, 4주 됐어요. 이건 그분이 지난 2월에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나란히 놓으면 이게 신선한 거고 이게 같은 겁니다. 9개월 전에 왔을 때도 그것과 매우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긴 위에 뿌리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까지 쌓아둬요. 저는 항상 미리 조금씩 사거나 배달을 받아요. 저는 이 친구의 작업이 마음에 들어요. 사용하는 파쇄기가 조각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줘서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요소예요. 우드칩도 모두 같지 않아요. 여기서 또 다른 겨자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늘도 심었고 여기 보면 이건 약간 일찍 자라는 품종의 마늘이에요. 이 마늘들은 내년에 더 자라면 설명해 드릴게요. 더 분명해지면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흥미롭게 조금 심어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과일무인데 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본무와는 다르고 서리에도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선룸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전에 수확해둔 게 있어서 지금은 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쁘고 맛도 정말 좋아요. 얕은 과일무, 사쿠라지마, 정말 큰 거, 그리고 그린 누오보. 이 무들은 7월 29일에 파종했어요. 정말 늦은 시기죠. 아시겠죠? 그 말은 그렇게 늦게 파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텃밭을 항상 가득 채우고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을 공간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경 방식으로요. 모든 작물을 쉽게 자라게 하고 잡초 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잡초 없는 게 보이시죠? 최근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실제로 잡초 제거를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도 잡초를 뽑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잡초를 뽑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잠깐 다른 종류의 방울양배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레드불이라는 종류인데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맛은 있어요. 이건 교배종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교배종이 아닌 경우에는 훨씬 더 작게 자라요.
방울양 배츠는 손질하는데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지나다며 덮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서머크롭이에요. 이건 곧 볼망사와 달라요. 저는 망사를 더 좋아하는데 심은 작물이 보여서요. 아래에 잠두콩이 있지만 잘 안 보여요.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건 망사예요. 그래서 차이점을 볼 수 있죠. 이 콜리플라워가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품종은 알츠마이어라고 하는데 8월 마지막 주 애쉬를 뿌렸어요. 8월 25일쯤 그때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분까지는 땅에 심어야 해요. 겨울엔 식물을 너무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작을수록 서리를 더 잘 견뎌요. 그리고 저는 얘네들이 너무 커질까 봐 걱정했어요. 사실 이미 꽤 크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한번 볼까요? 상태가 좋아 보여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계속 진행 중인 경운과 무경운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은 지난주에 제가 직접 삽으로 팠어요. 흙을 파서 손수레에 담고 도랑에 퇴비를 넣은 뒤 다시 흙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퇴비는 흙 아래 약 20cm, 8인치 정도 깊이의 도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같은 양의 퇴비, 같은 종류의 퇴비를 썼지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쪽은 약 2시간 반, 저쪽은 30분 걸렸고 똑같이 심었습니다. 이 잠두콩은 바로 심은 것입니다. 덮개를 벗겨 보여드리려 했지만 이 아이들은 아까 본 것들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아직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5주 전에, 저것들은 3주 전에 파종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저 하나만 빼고요. 저건 이미 끝난 것 같네요. 저렇게 윗부분이 까맣게 변하면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사실 저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두고 봐야죠. 잘 되면 보너스인 거죠. 이것도 겨울을 나는 녹비작물이고 덮개작물입니다. 주된 파종은 봄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올해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수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합산해 봤습니다. 91kg. 이건 1.5m에 5m이고 그리고 이 1.5m에 5m 같은 크기, 같은 양의 퇴비에서 113kg이 나왔습니다. 91, 113입니다. 2시간 더 일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땅을 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결과를 제 웹사이트에 올릴 거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올려둘게요. 온실입니다. 보시다시피 꽤 얼어 있지만 온도는 영하가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3도라고 나오고 있고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추가적인 보호층이고 정말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메인의 포 시즌스와 시즌스팜의 엘리엇과 클라라 콜몬에게서 얻었습니다. 그곳 겨울은 여기보다 훨씬 춥지만 더 밝기도 해서 이 시스템이 그들에게 딱 맞습니다. 저는 평범한 영국 겨울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직포는 보시다시피 두께가 꽤 두껍습니다. 실제로 빛의 최소 4분의 1을 차단하는데 여기서는 빛이 정말 소중합니다. 원래 여기는 더 습한 편인데 지금은 건조해도 저 부직포 아래엔 습기가 남아요. 그리고 이런 상추, 그라놀라 로즈 같은 품종은 정말 훌륭하지만 어떤 상추든 높은 습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바로 잠두콩입니다. 몇 개를 잃어서 쥐덫을 설치했는데 여기서 쥐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쥐가 좋아하는 씨앗을 심을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완두콩도 마찬가지고 저 완두콩들도요. 그리고 이 잠두콩들은요 제 작은 모듈에 있습니다. 그건 40리터 용량의 모듈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저건 60cd 60인데 좋은 퇴비만 구할 수 있다면 보시다시피 거기서도 꽤 괜찮은 잠두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 식물들이 필요할지 확실하지 않아서 아직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비닐하우스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거의 유령이 나올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건 그 정도예요. 밤에 문을 닫지 않아요. 그게 서리를 막아주지 않거든요. 정말로 효과가 없어요. 플라스틱은 열을 그냥 내보내요. 해가 떠 있으면 정말 따뜻해지지만 밤에는 플라스틱이 식어버려요. 문을 닫든 안 닫든 제가 문을 닫는 유일한 때는 강통이나 폭풍이 불 때뿐이에요. 사실 여기 온도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제 기상 관측소 밖에서 측정한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였어요. 여기 온도계를 보니 영하 2.5도까지 내려간대요. 사실 여기 안은 공기순환이 없어서 더 춥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덮개 아래를 다시 보면 식물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 끝에는 대부분 배추과 채소와 약간의 마늘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녹병이 덜하길 바라고 있고, 저기 부직포 아래를 보면 엔디브와 겨자채가 더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샐러드 채소가 있고, 저희는 이미 3번 수확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다음 주에 대규모 수확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한동안 만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쉴 거예요. 1월 엔 샐러드. 채소가 잘 자라지 않아요. 너무 어둡고 아마도 추워서 그래요. 여기가 작은 정원이에요. 방금 당근을 수확한 곳이에요. 이게 제가 보통 하는 방식인데, 사실 땅을 준비할 때 발을 사용해요. 네,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퇴비를 뿌리기 전에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게 다음 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식물들이 꽤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뭐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고수예요. 며칠 전 밖에 나가니 얘네가 조금 녹아 다시 서 있길래 제가 땄어요. 지금 저것도 딸 수 있어요. 주방에 가져갈게요. 와, 엄청 얼어있네요. 이건 제대로 딴 게 아니에요. 아마 저게 녹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고수는 정말 강인한 식물이에요. 이런 상태를 추천하진 않지만 이렇게 얼어있는 걸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온실에서 마무리할 건데 거기서 채소 재배와 관련된 몇 가지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살펴본 곳들과 저장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처럼요. 지난 금요일에 저는 근처 스튜디오에서 제 노디그 책 오디오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아담이 정말 고마운 친구인데 오카를 기억해 줬어요.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오카 5포기를 수확했어요. 이런 쟁반이 3개나 나왔죠. 오카는 사실 빛을 쬐면 더 좋아지는 뿌리 채소예요. 햇빛을 받으면 더 좋아집니다. 햇빛을 쬐면 더 달콤해지고 지금부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구워도 맛있고 샐러드에 생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아마 이 시기에 토마토를 굽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죠? 이게 그건가요? 제가 7월이나 아마 8월 초에 올린 영상 쇼츠에서 보실 수 있는데, 로사다라는 기사에 관한 거예요. 그걸 보셨나요? 이건 F1 교배종이라서 이제는 씨앗을 구할 수 없고, F1 교배종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도 원래 모습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격가지를 남기면 전 격가지를 배양토에 꽂아뒀고 그러면 그게 식물로 자라는데 너무 커질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식물의 윗부분을 잘라내서 또 다른 격가지를 얻는 거예요. 그걸 배양토에 꽂아두면 또 다른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몇 개의 로사다를 겨울 동안 살아있게 해서 내년 4월에 다시 심는 거예요. 씨앗 판매 중단 후 이번이 겨울 8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무와 대파의 후속편 같은 건데, 사실 그냥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이 리크를 수확해 봤어요. 왜냐면 얼고 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꽤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대파는 하얀 부분이 땅속에 있어 덜 얼고 지상 부분은 더 얼어요. 오히려 가을이나 여름 대파에 가까워요. 만져봐도 그렇습니다. 얼었다 녹는 걸 자주 반복하면 썩을 수 있어요. 대파는 그런 거 싫어하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만약 오래된 품종이나 겨울에 특화된 품종을 키우고 있다면 줄기나 대부분 땅속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겨울을 나기에 더 좋아요. 그렇게 하면 많이 자라진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2개의 무, 이건 어제 수확한 거고 이건 그린 루오보예요. 이름은 다시 설명이나 자막에 적어둘게요. 그린 루오보 샤워 프루트입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수확해서 아직 어른 것 같아요. 궁금한데 저건 양배추 뿌리팔이에요. 겨울철에 흔히 나타나는 해충이죠.
또는 이런 배추가 뿌리들에도 나타나는데 저게 바로 그 해충이 입히는 피해예요. 구더기가 터널을 파면서 양배추 뿌리파리나 당근 뿌리파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무는 겉을 다듬어서 먹는데 이 무의 매력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맛에도 있습니다. 네, 아직 얼어있지만 저것 좀 보세요. 모든 게 잘 되면 저게 해동됐을 때 배처럼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전에 먹어봤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린 누오보도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잘라보면, 잠깐만요. 정말 대단하네요. 두 가지 색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서 아름다운 무늬들이 원을 그리며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걸 먹는 게 기대돼요. 근데 얘네들은 차가워질수록 더 달아져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만든 다른 투어 영상들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한 해였어요. 무게영훈 재배를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계절별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월에 다시 만나요. 아마도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고 곧 다시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겨울을 날 몇몇 식물 같은 걸 심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과 어떻게 축하하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